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 5개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이 잦은 안개와 냉해 발생 탓에 건강과 농작물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이 정부에 댐 지역 주민을 위한 환경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주암댐 주변에서 나고 자라 토종 콩농사를 짓는 조동영 씨. 지난 1991년 댐이 생기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 농작물 열매 크기나 생육 상태 차이가 확연하다고 말합니다. 안개로 햇빛이 줄고 냉해까지 자주 발생해서입니다. 댐이 막히고부터 안개 지속 시간이 길어져 버렸어요. 열매를 보려고 농사를 짓는 것인데 열매를 제대로 소득을 못 하면 그게 농사 짓는 사람한테 얼마나 큰 타격이겠어. 댐 건설 후 기침 등 호흡기 질환을 달고 산다는 주민도 다수입니다. 밤에 주무실 때 숨 차다고 많이 말씀하시고 호흡기 쪽 약을 많이 사가십니다. 다른 데서 제가 경영했을 때보다 여기서는 그 약이 더 많이 나가요. 기침 가래 약 쪽이. 정부가 댐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소득과 복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댐이 주민 건강과 농작물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에 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주암을 비롯해 5개 댐이 있는 전남 여러 시군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지역 정치권이 움직였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조례를 만들어 댐 환경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달 영산강 환경유역청을 찾아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환경부로부터 댐 주변 주민들을 위한 건강 또 작물 피해 조사를 위한 환경 기초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전라남도도 최근 동부청사에서 주민대표와 관계기관이 참여한 협의회를 첫 개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국민의힘 당적의 순천시의회 기초의원인 이세은 의원이 탈당하지 않고 당에 남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순천시의회 이세은 의원은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탈당해 이준석 개혁신당에 합류한 가운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탈당하지 않길 바랬고 만류했지만 떠나 아쉬움이 크다며 자신은 당원들과 함께 국민의힘에 남아 순천의 힘이 되도록 지키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22년 6일 지방선거에서 도내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유일하게 순천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습니다. 전남 동부권 자치단체의 새해 설계를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광양시입니다. 갑진년 한 해 광양시는 2차 전지를 비롯한 신산업 중심도시로의 도약과 함께 관광 정책에 대한 계획도 밝혔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철강 관련 업종으로만 부지 용도가 제한됐던 광양제철소 동호안 부지. 지난해 10월 법 개정으로 규제가 풀리면서 2차 전지 등 신산업 투자에 물꼬가 트였습니다. 여유 산업용지 100만 평을 확보한 광양시는 올 상반기 기회발전 특구 지정에 박차를 가합니다. 특구 지정 시 제공되는 보조금과 세제 지원 혜택으로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 2차 전지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회발전 특구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게 되면 아마 성사될 것으로. 2차 전지 관련 투자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광양의 기업들이 본사를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광양시와 시민단체 등은 지난해 포스코 퓨처엠에 공개적으로 본사 이전을 촉구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광양시는 이 밖에도 광양제철소 계약 전담부서 신설 등 지역 상생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입니다. 민선 8기 핵심 공약이지만 광양시의회가 3차례나 부결했던 이순신 철동상 건립 사업. 관광 랜드마크 조성 사업으로 사업명까지 바꿨지만 지난해에도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광양시는 예산 확보보다 사업의 당위성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시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인 관광 정책으로는 백운산과 구봉산, 섬진강 등 권역별 차별화된 경쟁력을 살린 관광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동마동권의 구봉산 관광단지 그리고
섬진강권의 망덕 일대 관광단지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복지 분야에서는 24시간 돌봄 서비스 지원 등 출산 보육 지원에 초점을 두고 정주 여건 분야에서는 고급형 청년 임대주택 등을 올해 주요 사업으로 내세웠습니다. MBC 뉴스 김남미입니다. 원장이 수개월째 공석인 전남연구원은 연구 인력도 부족합니다.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인력 부족에 연구자들은 힘들고 결과물은 만족스럽지 못하는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구 64만 명의 전주시가 독자적인 연구원을 신설했습니다. 미래 지역 발전을 위한 논리 개발을 광역 단위의 전북 연구원에 맡기지 않고 스스로 풀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미래의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는 데 있어서도 어떤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또 공신력 있는 기관의 어떤 인증된 어떤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작년 4월 관련법 개정으로 인구 50만 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들도 정책연구원 신설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전주뿐 아니라 경기 성남과 화성, 충북 청주시도 각각 시정연구원을 개원하거나 준비 중입니다. 이처럼 자체 연구원이 잇따라 개설하면서 연구인력 충원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전남은 연구인력 충원에 더욱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광주연구원과 분리한 전남연구원은 연구인력 정원을 40여 원으로 뒀지만 현재 확보한 연구인력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해마다 200건의 정책과제를 발굴했던 과거와 달리 전남연구원 분리 이후인 지난해에는 143건에 그쳤습니다. 연구할 사람은 부족한데 전라남도뿐 아니라 22개 시군에서 맡긴 수탁 과제들을 처리해야 하다 보니 연구자는 힘들고 결과물은 만족스럽지 못하는 악순환이 우려됩니다. 아무리 재공부를 하고 뭘 해도 사람이 안 오니까 근데 이제 또 이분들을 또 우리가 또 뭐 아무나 뽑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전남연구원은 신임 원장 선임 이후 이뤄질 조직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임시로 연구조직을 꾸렸는데 원장 선임이 지연되다 보니 조직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 광주 전남연구원 분리개원 반년이 지나도록 신임 원장을 못 뽑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안 뽑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라남도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순천시의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최근 4년 동안 1,000여 명이 넘는 지역민들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순천시는 일상 속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해 실시한 결과 지난 4년 동안 모두 1,073명에게 12억여 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 시민안전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광양시가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도서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광양시는 광양시립도서관 정회원인 18세부터 45세까지 청년들에게 도서 구입비의 50%를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달 1에서 20일 광양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도서는 광양시 인증 서점 9곳에서 본인 부담금을 결제한 뒤 수령하면 됩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 통계를 보니 전라남도는 미약하게나마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각 시군에서도 여러 저출산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 차원의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나주 빛가람동에 있는 한 어린이집입니다. 기존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아닌 평일 밤과 새벽, 또 휴일에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주말 근무하는 맞벌이 부부나 급히 아이를 맡겨야 하는 부모들이 주로 찾습니다. 나주시가 지난해 10월부터 한 곳 운영을 시작했는데 3개월간 이용자가 꾸준히 찾아 모두 60여 회를 이용했습니다. 맞벌이다 보니까는 주말에 출근해야 돼서 그때마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애가 어리니까는 맡길 때도 없고 친정 시댁이 다 멀어서 약간 출근하는데 많이 부담이 됐었는데. 커피 2잔 값을 월세로 내는 화순의 만원 아파트 등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와 결혼 출산까지 생각해보게 한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별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출생아 수는 얼마나 늘었을까? 지난 2015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던 전남의 출생아 수는 지난해 7,900여 명으로 전년도보다 0.6% 증가했습니다. 강진과 나주, 담양 등 순으로 13개 시군에서 증가한 겁니다. 반면 출생아 수가 줄어든 곳도 여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은 또 급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거와 교육이 안정적이고 또 결혼을 해도 괜찮고 그런 사회가 되는 길에 국가 차원의 전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최근 연 1%대 금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 등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국내 저출생 문제가 안보 위협까지 야기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지자체 역시 기존 정책을 확대하거나 새 정책을 만드는 방안 등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여수시가 종이형 지역사랑 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축소합니다. 여수시는 종이형 상품권 할인율을 6에서 7%로 확대하는 대신 관리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종이형 상품권 구매 한도를 월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여수시는 현재 36%인 카드형 상품권 발행 비중을 60%까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5일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돌아보는 100년, 나아가는 100년을 주제로 기념식을 열고 남도소리 울림터에서는 국악공연 인동초의 봄이 오는 6일 열립니다. 전남도청 윤선도홀에서는 5일부터 12일까지 김대중 대통령의 개인적 면모를 볼 수 있는 일상사진과 옥중서신, 노벨평화상 메달 등 소장품 특별 기획 전시도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희망기 공의사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천시 덕연동 생목현대아파트 103동, 105동 106동 주민 1동 51만 7천 원, 장천동 1통 주민 1동 51만 5천 원, 덕연동 52통 주민 1동 45만 원, 도사동 30통 해광 샹그릴라 주민 1동 40만 2천 원, 교량마을 주민 1동 35만 원, 순천시 덕연동 60통 주민 1동 30만 원, 여수시 문수동 새마을 부녀회 회원 1동 30만 원, 광림동 통장단 30만 원, 중앙동 3통 주민 1동 25만 원, 고소경로당 23만 원, 여수시 국동 구봉아파트 24통 주민 1동 22만 2천 원, 문수동 주택단지 경로당 회원 1동 10만 원, 고흥군 동일면 생활개선회 회장 김정화 10만 원, 한국생활개선 고흥군 연합회장 오재임 10만 원, 순천시 외서면 쌍률마을 주민 1동 9만 원, 순천시 외서면 수직마을 주민 1동 2만 3천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이 공의사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순천만 월동 흑두루미 개체수가 6,400여 마리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10월 28일 순천만의 흑두루미가 첫 도래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2일 일본 이즈미 중간기착 무리가 합류하면서 최대 8,600여 마리까지 증가했다가 현재 6,400여 마리가 꾸준히 관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만은 국제멸종위기종 흑두루미 등 48종을 포함해 모두 252종의 철새들이 연간 최대 20만 마리까지 서식하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입니다. 고흥군이 치매 예방 관리를 위해 60세 이상 모든 군민에게 치매 조기 검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검진 절차는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며 1차 선별, 2차 진단검사는 치매 안심센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감별검사는 협약병원에서 실시해 비용이 발생하는데 고흥군 보건소가 1인당 8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순천시가 지난해 복지 분야에서 5관왕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복지 분야에서 전남 최초 2023 국민 기초생활 분야 보장평가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